그 여자를 또 만났어? 남편의 눈엔 핏줄이 섰다. 여자라니요. 언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미선아 엄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아내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여자라니 그게 누나였어? 화면 속 고개를 감싸쥔 남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새벽 3시 거실 불빛 아래 남편이 울고 있었다. 미선이 아니라 정이 내 엄마 때문이었어. 그의 입술이 떨렸다. 우리 엄마?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간병했어. 그날 약을 바꿔서.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침 햇살이 작은 마당을 비추면 윤정이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남편 철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윤정이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도시락통을 꺼내고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내죠. 김치 한 쪽, 계란말이 2개, 시금치나물 1숟가락. 철호가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윤정이는 뚜껑을 닫으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철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을 먹을 때도 출근할 때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인사말로 하루를 시작하죠.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윤정이도 그런 남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말이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그게 철호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윤정이는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죠. 아이들은 다 자라서 집을 떠났고 이제 이 집엔 2사람만 남았습니다. 윤정이는 늘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주부이자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 나 같은 사람은 바람 한 줄에도 흔들리는 조용한 갈대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큰 불만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죠.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루. 그게 윤정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세해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윤정이는 일주일에 1~2번씩 시누이 미선의 집을 찾아가곤 했어요. 미선은 혼자 살고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서 가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장을 받아주거나 집안일을 거들거나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윤정이에게 미선은 그저 시누이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이고 챙겨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선의 집에 다녀온 날이면 철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면서 윤정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죠. 윤정이가 저녁 준비를 마치고 밥을 차려도 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윤정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편이 왜 화가 났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물어봐도 철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억눌린 감정 같은 것이요. 윤정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철호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미선의 집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평소처럼 점심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선의 건강 상태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고 윤정이는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을 기다렸죠. 철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윤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하지만 철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윤정이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그 집에 갔어? 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미선 언니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왜요? 그 여자 얘기하지 마. 철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철호는 주먹으로 현관 신발장을 쾅 내리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윤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정이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 여자라니 대체 무슨 말이지? 미선 언니를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를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남매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윤정이의 평온했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고 도시락을 쌀 때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또 화를 낼까? 혹시 또 소리를 지를까? 윤정이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미선의 집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미선은 가족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철호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무심코 오늘 언니한테 전화 왔는데 라고 말했을 때도 철호는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정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남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선의 집에 다녀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윤정이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윤정이의 마음속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윤정이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정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철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윤정이 역시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침묵 속에서 보냈죠. 서로를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어? 미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하게 들렸어요. 윤정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외로워서.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미선의 집에 다녀온 뒤 철호가 보인 반응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언니. 금방 갈게요. 윤정이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선의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다녀와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철호가 또 화를 낼 것 같았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미선의 집에 도착하자 미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정희야. 기다렸어. 윤정이는 미선의 얼굴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지난번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거든요. 언니, 밥은 먹었어요? 응, 아침에 조금 먹었어. 윤정이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국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미선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평범하고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윤정이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언니, 요즘 철호 오빠가 좀 이상해요. 미선이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니 집에 다녀오면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윤정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아직도 그러는구나. 네. 무슨 말이에요? 윤정이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을 때 미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철호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윤정이는 미선의 말에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오후 4시쯤 윤정이는 미선의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몸 잘 챙기세요. 그래, 고마워. 조심히 들어가. 윤정이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건 5시 반쯤이었습니다. 철호가 퇴근하기 전이었죠. 윤정이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호가 돌아온 겁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철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윤정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부엌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호가 현관에 서서 윤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윤정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왜 그래요? 물어본 거야.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미선 언니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언니가 아파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 집에 또 갔어. 그 여자를 왜 찾아가? 철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이는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여자라니 미선 언니잖아요. 오빠 누나잖아요. 윤정이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거실로 걸어가더니 식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어요. 윤정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달랐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사람처럼 격렬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가? 저는 그냥 언니를 도와준 거예요. 언니가 혼자 사니까 제가 좀 챙겨야죠.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몰라. 넌 아무것도 몰라. 그는 그렇게 외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지? 윤정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철호의 누나였어요. 남매 사이에 뭔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철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정이는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10시가 넘어서 윤정이는 조용히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잠이 들었나 싶어서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철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보, 윤정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이는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말 좀 해줘요. 이렇게 있으면 저는 모르잖아요.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윤정이는 놀랐습니다. 철호가 우는 모습을 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 철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화낸 게 아니야. 그냥 그 집에 가는 게 싫어. 그 여자 생각하기 싫어. 왜요?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말하기 싫어. 윤정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윤정이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밤 윤정이는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윤정이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정이의 마음속엔 하나의 의문이 자리 잡았어요. 신우이와 남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윤정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며칠이 지나도록 윤정이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밤에 잠들어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를 왜 찾아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윤정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호가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윤정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화를 내는 이유를, 그 분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에게 직접 물어봐도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천장 한쪽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집을 비운 동안 도둑이 들까봐 철호가 설치했던 폐쇄회로 카메라였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카메라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걸 켜두면 남편의 행동을 볼 수 있겠지.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남편을 몰래 지켜본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철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윤정이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철호가 출근하고 나서 윤정이는 창고에서 녹화기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윤정이는 설정을 확인하고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거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록될 겁니다. 윤정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야 해. 남편이 왜 저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윤정이는 녹화기를 켜두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미선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철호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미선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미선이 불편하진 않을까, 아프진 않을까. 전화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것조차 망설여졌어요. 혹시 철호가 알게 되면 또 화를 낼 테니까요. 윤정이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미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어디 아파? 미선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어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바빴어요. 그래. 그럼 오늘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어? 얼굴 좀 보고 싶어. 윤정이는 고민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철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결국 윤정이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오후에 갈게요. 윤정이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다녀와야 하나?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철호는 화를 낼 테니까요. 윤정이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미선의 집에 도착하자 미선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4시쯤 윤정이는 미선의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철호가 알게 되면 또 화를 낼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선은 가족이었고 윤정이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윤정이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가 넘어서 철호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조용히 있었어요. 철호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윤정이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물어본 거야.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철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부엌 밖으로 나왔어요. 철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윤정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그 여자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 철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윤정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집에 갔다 온 거 알아.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말도 안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거실 탁자로 다가가더니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어요. 윤정이는 겁에 질려 움찔했습니다. 제발 그 집에 가지 마. 그 여자 만나지 마. 철호가 외쳤습니다. 윤정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미선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윤정이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철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윤정이는 거실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11시가 넘어서 윤정이는 문득 폐쇄회로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을 거야.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을 거야. 윤정이는 천천히 녹화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화 파일을 열었어요. 며칠 전부터 녹화된 영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가장 최근 파일을 열었어요. 어젯밤 영상이었습니다. 철호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술잔을 들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윤정이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철호가 입을 열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미선아, 철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윤정이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미선 언니 때문에? 윤정이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어요. 철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윤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철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히 가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철호의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영상을 계속 봤어요. 철호는 술을 마시며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을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철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윤정이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다니. 윤정이는 녹화기를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안방 쪽을 바라봤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선 언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정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철호의 분노가, 그 상처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미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정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철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엄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윤정이는 결심했어요. 미선 언니를 만나야 해. 진실을 들어야 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남편을, 그리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철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윤정이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 본 영상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엄마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철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정이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철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다녀올게. 철호가 짧게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는 뒤에서 작게 대답했어요. 응, 조심해서 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윤정이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선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정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언니가 화를 내진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미선의 집에 도착하자 윤정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이를 맞았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미선은 윤정이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윤정이는 찻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요즘 철호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언니랑 사이에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렸어요. 윤정이는 미선의 반응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언니도 알고 있구나.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언니, 철호 오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선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희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는 숨을 죽이고 미선을 바라봤어요. 그날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말이야.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나 탓으로 여겨. 윤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프셨을 때 철호는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반대했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둘이 많이 싸웠어. 철호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고 나는 끝까지 반대했지. 하지만 결국 철호가 강제로 엄마를 요양원에 옮겼어. 윤정이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하셨어. 나한테 계속 집에 있고 싶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나는 철호를 설득하지 못했어. 미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윤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렇게 갑자기요? 응. 새벽에 연락이 왔어. 요양원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고. 미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었어. 간호사가 전해줬거든. 철호야, 미선이 좀 용서해라.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 윤정이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매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철호는 더 힘들어했어.
자기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잘못이었다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언니를 원망한 건가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호는 내가 반대만 안 했어도 엄마가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요양원에 보낸 건 자기 결정이었지만 나를 설득해야 했던 그 과정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 윤정이는 이제 남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철호는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일부를 미선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 이후로 철호는 나를 멀리했어.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 그 애도 힘들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 미선의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와 줄 때마다 고마웠어. 적어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윤정이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너랑 철호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미안해. 미선이 윤정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폐쇄회로 카메라 속에서 철호 오빠는 그 여자라고 했어. 미선 언니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어.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그날 요양원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간호조무사들이 있었지. 그리고 미선이 잠시 멈췄어요. 그날 교대 근무 때문에 급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더라? 미선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윤정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을 거야. 윤정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철호가 원망하는 사람이 미선만이 아니었던 걸까? 윤정이는 미선에게 부탁했어요. 언니, 그날 요양원 기록 같은 거 혹시 남아있어요? 응, 집 어딘가에 서류가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미선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는 거실에 홀로 앉아 손을 꽉 쥐었어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선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어. 엄마 요양원 관련 서류들. 윤정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요양원 입소 기록, 건강 기록, 그리고 마지막 날의 응급 기록까지. 윤정이의 손이 한 장의 종이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당직 근무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윤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봐요. 아내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 속 신우이 미선이 눈물로 고백했다. 약을 잘못 넣은 건 나야, 정희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내 가족을 미워했어. 잘못된 죄로.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요양원 긴급 근무대리 투약 담당 박미선 윤정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미선. 그 이름은 바로 미선 언니의 이름이었어요. 윤정이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철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미선이 요양원에 있었던 겁니다. 언니 윤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래? 이게 언니 이름이잖아요. 윤정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날 내가 있었어. 윤정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언니가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아니야, 원래는 안 했어. 그런데 그날 미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엄마가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대.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급하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담당 간호사가 퇴근해서 없다고. 그래서 나보고 와달라고 한 거야. 윤정이는 미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었죠? 응, 옛날에 땄어. 아이들 키우기 전에 잠깐 일했었거든. 그날 내가 급하게 요양원에 갔어. 엄마를 보러 간 거였는데 직원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담당 간호사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약을 챙겨달라고.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냥 도와주기로 했어. 약을 확인하고 투약 기록을 작성했지. 그런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엄마가 돌아가셨어. 윤정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언니가 그날 약을 준 거예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나는 지시받은 대로 했어. 약 목록을 확인하고 정확히 투여했어. 잘못한 게 없었어. 윤정이는 미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철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군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호는 나한테 물어봤어. 그날 내가 뭘 했냐고. 나는 사실대로 말했지. 내가 엄마 약을 챙겼다고. 그랬더니 철호가 화를 냈어. 미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 준 거 아니냐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니냐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확인했다고. 하지만 철호는 믿지 않았어. 윤정이는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혹시 내가 정말 실수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약을 잘못 확인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어.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확인했어. 기록을 다 뒤졌어.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 약도 맞았고 투약 시간도 정확했어. 그런데 왜 엄마가 돌아가신 건지 윤정이는 미선을 안아주었어요. 미선은 윤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철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계속 나를 의심했어. 내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실수를 숨기고 있다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철호는 계속 나를 원망했어. 그래서 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 윤정이는 미선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미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언니. 말해줘서 고마워요. 윤정이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윤정이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의 죽음을 미선의 탓으로 돌렸던 거예요. 미선이 약을 잘못 줬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선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던 거죠. 하지만 윤정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폐쇄회로 카메라 속에서 철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잘못 봤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윤정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날 요양원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엄마 같은 분은 안 계셨어요? 미선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너희 어머니? 그때 너희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 윤정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엄마가요? 응, 그 요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간병 일을 하셨잖아. 몇 달간.
미선의 말에 윤정이는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윤정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어머니와 같은 요양원인 줄은 몰랐어요. 언니, 그럼 제 엄마가 그날 거기 있었어요? 응, 있었어. 내가 갔을 때 너희 어머니도 계셨어. 잠깐 인사도 했었는데. 윤정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날 거기 있었다니. 그리고 철호가 폐쇄회로 카메라 속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어머니 때문이었어. 윤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설마 우리 엄마가? 미선이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윤정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그냥 놀라서. 윤정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 먼저 가볼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조심해서 가. 미선이 배웅하려 했지만 윤정이는 급하게 현관문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윤정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철호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들어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윤정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윤정이에게 말했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윤정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그 괴로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윤정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녹화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파일을 열고 철호의 혼잣말이 담긴 부분을 다시 재생했어요. 화면 속 철호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아니라 정이 내 엄마 때문이었어.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한 거지?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윤정이는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도 준비하지 못했고 철호가 돌아와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철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괜찮아?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이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철호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정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윤정이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실수를 했어. 그날 약을 바꾼 사람은 내가 아니야. 당시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어요.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일기장. 윤정이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쓴 글들이 담겨 있었어요. 윤정이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오늘 요양원에서 큰 일이 있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약을 바꿔놓았다. 나는 분명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윤정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정이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내 탓이라고들 한다. 내가 약을 잘못 줬다고.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누군가 바꿔놓은 것 같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억울했던 겁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았던 거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절박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환자분의 아들이 찾아왔다. 나를 보며 화를 냈다. 어머니를 죽였다고.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았다. 나는 너무 무섭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윤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철호였다는 사실이 윤정희를 더욱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윤정희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병이 깊어지고 있다. 정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정희가 힘들어할 것 같다.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걸 알면 정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윤정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딸이 힘들까봐 진실을 숨긴 채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윤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철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윤정희는 철호 옆에 앉았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윤정희를 바라봤어요. 뭔데?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엄마가 거기 있었죠?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얼마 전에 알았어요. 미선 언니한테 들었어요. 윤정희는 철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발 말해줘요. 철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 침묵 끝에 철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요양원에서 약을 받았어.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었지. 그런데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철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말하더라. 약물 과다 투여 증상이 있다고. 약을 잘못 준 것 같다고. 윤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요양원에 확인했어. 그날 약을 준 사람이 누군지.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였어. 윤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응. 담당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고 너희 어머니가 대신 약을 챙겼대. 그런데 약을 잘못 준 거야. 용량을 2배로 준 거지. 철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너희 어머니를 찾아갔어. 왜 그랬냐고, 왜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지.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했어. 자기는 정확히 확인했다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어. 기록엔 분명히 너희 어머니 이름이 있었으니까. 약을 준 사람은 너희 어머니였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 있어?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도 억울했을 거예요. 엄마 일기를 봤어요. 엄마는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썼어요. 누군가 약을 바꿔놓았다고. 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변명이야. 약을 준 건 너희 어머니였어. 기록에 남아있어. 하지만 여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요. 실수를 했다면 인정했을 거예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정희는 철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철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걸 후회했어. 만약 집에서 돌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만약 내가 더 신경 썼다면.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희는 일어나 철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아니야. 누군가는 잘못했어. 미선이든 너희 어머니든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 철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냥 엄마를 잃은 게 너무 힘들어. 누군가를 탓해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윤정희는 철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철호는 윤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철호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너한테 화낸 거 내 잘못이 아닌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윤정희는 철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윤정희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군가 약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윤정희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음 날 윤정희는 다시 미선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희를 맞았어요. 정희야? 또 무슨 일이야? 언니, 그날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요? 윤정희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정희를 안으로 들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날 약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정확히 기억나요? 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을 챙겼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 우리 둘이 함께 일했지. 그럼 누가 약을 실제로 준 거예요? 윤정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내가 준비하고 너희 어머니가 환자분한테 전달했던 것 같은데. 윤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윤정희는 미선의 집을 나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선의 말에 따르면 미선이 약을 준비하고 윤정희의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가 실수를 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윤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고민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실마리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윤정희는 다시 한번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철호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정희는 녹화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파일을 열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틀 전 새벽 영상에서 멈췄습니다. 철호가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윤정희는 볼륨을 높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철호가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약을 준비했다며. 내가 엄마 약을 챙겼다며.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용량이 달랐을까? 왜 2배가 들어간 걸까? 윤정희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철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확인했어. 약은 미선이 준비했대. 하지만 전달한 건 정희 어머니였어. 그럼 둘 중 누가 실수한 거야? 철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미선을 의심했어. 미선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미선이 서두르다가 약을 잘못 넣었을 거라고.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정희 어머니도 거기 있었어. 약을 받아서 엄마한테 준 건 정희 어머니였어. 그럼 정희 어머니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윤정이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철호는 두 사람 모두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선이든 정희 어머니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철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건 나야. 내가 결정한 거야. 미선이 반대했는데도 나는 강행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철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윤정이는 화면 속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호는 모든 사람을 원망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탓하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미선 언니와 우리 엄마 둘 다 실수를 부인했어.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윤정이는 다시 미선이 준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날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박미선, 그리고 윤정이의 어머니 이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한 명의 이름이 더 있었어요. 김은주 야간 담당 간호사. 윤정이는 그 이름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김은주? 이 사람은 누구지? 윤정이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김은주라는 사람 기억나요? 그날 야간 담당이었던 간호사요. 미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 사람. 기억나. 그 사람도 그날 있었어. 하지만 일찍 퇴근했던 것 같은데. 언니, 혹시 그 사람 연락처 같은 거 알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 요양원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윤정이는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직접 가야겠다고. 진실을 밝히려면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출 좀 할게요. 어디 가는데? 시어머님이 계셨던 요양원에 가보려고요.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거긴 왜 가려고?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윤정이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윤정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윤정이는 버스를 타고 가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윤정이는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몇 년 전에 여기 계셨던 환자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제 시어머님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혹시 그날 근무했던 김은주 간호사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김은주 씨는 그 사건 이후 얼마 안 가서 그만뒀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드리기 어렵네요. 윤정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날에 대해 아시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은주 간호사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박미선 씨에게 연락했고 박미선 씨가 와서 도와줬죠. 그리고 윤 씨 어머니도 그날 근무 중이었고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약 투여는 보통 간호사가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급해서 박미선 씨가 준비하고 윤 씨 어머니가 전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 용량이 잘못된 거죠?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조사를 했지만 누구의 실수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약은 박미선 씨가 준비했지만 최종 확인은 윤 씨 어머니가 했거든요. 둘 다 실수를 부인했고 결국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답답했어요. 여전히 진실은 미궁속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윤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김은주 간호사가 퇴근하기 전에 약을 준비해뒀다고는 했어요. 박미선 씨가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놨다고. 하지만 박미선 씨가 왔을 때는 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다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말에 뭔가 걸렸어요. 김은주 간호사가 먼저 약을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김은주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것 같네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이는 요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김은주.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이는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 얘기 좀 해요.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무슨 일인데? 직접 만나서 말할게요. 그리고 미선 언니도 불러요. 우리 셋이 함께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철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정이는 요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날 김은주라는 간호사가 먼저 약을 준비했대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미선 언니가 다시 준비했다고 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갔을 때 약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하고 준비했어. 철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김은주가 실수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윤정이는 잠시 멈췄어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윤정이는 결심했습니다. 김은주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윤정이는 김은주를 찾아냈습니다. 요양원 동료였던 사람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거예요. 윤정이는 김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주 씨시죠? 저는 윤정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 말씀이시군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윤정이는 김은주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은주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김은주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윤정이는 김은주를 마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은주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찍 퇴근했어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윤정이는 김은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약을 준비해뒀어요. 다음 근무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김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약을 준비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는 용량을 잘못 넣었어요. 한 알이어야 하는데 두 알을 넣었어요. 너무 급하게 일하다 보니까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윤정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퇴근한 거죠? 네. 저는 약을 준비해두고 퇴근했어요. 다음 근무자가 그대로 전달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은주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윤정이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김은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말하면 제 잘못이 되니까. 저는 그 일로 직장을 잃을까봐, 법적 책임을 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했어요. 윤정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미선 언니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두 분 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우리 엄마는 그 일로 병까지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김은주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 일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제가 한 일이 너무 무서워서 직장도 그만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윤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씀을 제 남편과 신우이에게 직접 해주실 수 있나요? 김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해야죠. 며칠 뒤 윤정이는 집으로 김은주를 초대했습니다. 철호와 미선도 함께 자리했어요. 거실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은주는 세 사람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약을 잘못 준비한 건 저였어요. 제가 용량을 잘못 넣었고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김은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은주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습니다. 철호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약을 다시 준비했으니까. 철호도 저를 의심했고요. 철호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를 오해했어. 누나 잘못이 아니었는데.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도 확신이 없었으니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계속 의심했으니까.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닐까 괴로워하셨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병까지 얻으셨죠. 김은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처벌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를 돌려받을 순 없잖아요. 당신을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김은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누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누나한테 화낸 거, 누나를 멀리한 거. 미선이 철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철호야. 너도 힘들었잖아. 엄마를 잃은 게 얼마나 아팠겠어.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후회됐어. 내 결정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미선이 철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윤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미선은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손을 모았어요. 엄마, 늦게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운한 사고였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철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누나를 오해해서 미안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게요. 윤정이는 남편과 신우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 보였어요. 윤정이도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억울하게 오해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풀렸어요. 두 분 모두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무덤 위에 흩날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다녀와도 내가 소리치지 않겠지. 미안했어, 정이야.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미선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자주 만나자. 명절 때만 말고 평소에도.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윤정이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껐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오해는 풀렸습니다. 윤정이는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날 이후 폐쇄회로 카메라는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이의 마음엔 이해라는 새로운 눈이 켜져 있었어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를 주는 대신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